주님이 오시는 때를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호 중 하나인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제가 전문가라 AI에 대해서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정말 나날이 급속도로 발전되는 것을 아마 체감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AI는 지금 어마무시하게 발전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보 지식 등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런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인류의 최첨단 그런 문명 AI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세상에서 인류 역사 중에서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신호를 바로 AI라고, 인공지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우리가 인터넷 검색 시대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으로다가 우리가 찾아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를 통해서 AI한테 물어보면은 필요한 거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서 다 해결을 해줘요. 예.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은 제미나이 챗GPT 별로 사용은 안 하실 거예요. 저희 자매도 그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지간하면 저도 이제 챗GPT한테 물어도 보고, 회사에서도 보면 많이들 쓰더라고요. 하면은 내가 지금 지식을 알 필요도 없어요. 챗GPT한테 물어봐. 대화도 되니까요. 예, 그 정도로 AI의 성장 발달은 참 놀라운 속도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그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그 AI 시스템에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 원어로 입력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원어인 헬라어를 원어로다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독교의 자료,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이제 AI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 시기와 마지막 때가 언제쯤 되겠냐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AI는 이제 성경과 지금 현재 세계 정세,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그 결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재앙들, 또 대지진이나 이런 것들, 또 화산 폭발재, 또 전쟁,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으로 인한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대답한 게, 인류가 2030년을 맞이할 확률이 제로라고 하는 결과를 산출해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AI 시스템에는 영과 혼이 없는 기계예요. 단지 이제 성경과 그런 입력된 정보를 단지 수학적인 그런 데이터로다가 자체 분석해서 결론을 내긴 하지만, AI는 인간같이 어떤 감정이나 그런 그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이 오로지 수학적인 통계와 그런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고 산출한 거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통계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보다는 더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시대가 언제 끝나고 휴거가 언제 있을지 이런 건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순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 일의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인류 문명의 고속화 시대가 되고 첨단 지식 사회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1876년도에 전화기가 유선 전화기가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여 년 전에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삐삐. 예, 삐삐. 삐삐라는 신호기를 쓰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1인 1 스마트폰이 돼 있어요. 그렇게 무선 스마트폰을 1인 1인 한 개를 한 사람이 하나씩을 쓸 수 있는 그런 첨단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운전자가 없는 AI 자동차가 상용화가 되고 있고 또 AI 로봇을 개인 비서로 사용하게 되는 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거 보셨을 거예요. 뭐죠? SBS에서 하는 거. 김승수가 나와서 미우새인가? 미우새 거기서 보면 탤런트 김승수가 와서 보면 집에 로봇 대화도 하고 연인같이 뭐 식구처럼 그렇게 하는 실제로 근데 그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진짜 그게 지금 상용화가 돼 있고 우리 뭐 반려견 키우잖아요. 이제 바뀔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IT 정보기술이나 AI 인공지능 분야는 불과 오래된 건 아니고 30여 년 만에 이런 그 결과물. 지금 당장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불과 뭐 10년, 20년 전부터 이게 개발이 돼 있고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고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죠. 근데 인간이 만든 그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너무 빠른 속도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간의 지능과 그런 능력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실용 AI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을 대신해서 AI가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AI는 일을 시키면은 피곤해하지도 않아요. 네. 잠도 안 자요. 종일 일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AI 로봇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불을 켜줄 일도 없어요. 예. 어두운 데서도 다 하잖아요. AI는. 뭐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그런 생산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AI로 대체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AI는 챗GPT, 제미나이 써보셔서 알겠지만 뭐 알아듣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대충 얘기해도 얘는 더 잘 알아들어요. 예. 사람보다 더 잘 알아들어요. 실제로 카페 뭐 코이노니아 카페가 아니고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맘카페 있죠? 아파트 내 이제 주부들이 모여서 이제 소통하는 그런 맘카페에서는 챗GPT가 남편보다 낫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대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이 이 정도 일을 하는데 그럼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이 AI와 로봇이 결국 어떤 용도로다가 세상에서 사용될지를 우리는 짐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AI는 물으면은 대답만 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학습하고 또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창의력을 갖고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속도로다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보더라도
AI가 전쟁의 작전과 시나리오를 다 계획을 한대요. 그리고 사령관한테 결정만 하는 그런 전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쟁 같은 경우는 AI가 주도해서 하는 최초의 첫 전쟁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짧고 간략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화면으로는 준비는 안 했어요. 확실히 화면으로 그런 걸 보여드리고 하면은 더 낫긴 한데 오늘이 특별한 날이니까 그렇게 준비는 안 했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에 미국 AI 기업인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AI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최근에 미토스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 AI는 스스로 움직이는 점, 또 사이버 보안 시스템의 약점을 찾아내서 해킹 능력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AI가 이제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보고 또 그렇게 느끼기도 해서 참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미토스는 세상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사이버상의 핵무기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 이게 해킹이라는 게 이게 정보를 빼내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다른 타 나라의 은행이나 그런 정부의 전산망을 공격을 해서 해킹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 나라는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인류는 매우 위험하고 또 중대한 변곡점에 직면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스 얘기를 잠깐 좀 더 드리겠습니다. 미토스 들어보셨어요? 정말요? 제가 미토스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핵무기는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거였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현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핵무기죠. 그런데 사이버 세계에서도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한 것이 바로 미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핵무기라고 얘기를 해요. 치토스가 아니에요. 미토스예요. 어떤 보안망도 다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너무 무관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데 아셔야 돼요. 이 미토스 AI가 어느 정도인지 좀 실제로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그 엔트로픽이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에서 개발한 클로드라는 AI가 있대요. 클로드. 이제 그 AI가 있는데 그 최고 버전이 오퍼스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오퍼스 다음 버전이 미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토스는 원래 해킹을 위해서 만든 도구는 아니라고 해요. 단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챗GPT처럼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그런 그 기능 IA 중에서 어떤 최고 버전 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AI가 개발을 하고 보니까 너무 똑똑해서 뭔가를 시켰더니 그 예상 외의 기능들을, 상상하지 못했던 기능들을 막 하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년 정도를 2016년도부터 쓰던 아무 문제 없이 쓰던 표준적인 우리의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안 취약점을 얘가 스스로 찾아냈다고 해요. 인간이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썼어요.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얘는 그걸 들어가서 잠깐 만에 그냥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라는 그냥 어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챗GPT의 그 최고 버전이었는데, 그 AI는 일을 시켰는데 보안을 막는 기능까지는 했는데 공격 코드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했대요.
근데 그 최고 버전인 이 미토스는 보안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공격하는 기능까지, 코드까지 잘 만드는데 그 수준이 그 전문 해커 수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개발을 했던 데서도. 이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만든 어떤 기술에 대해서 리포트를 쓴대요. 근데 이제 그 리포트 중에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개발자가 점심을 먹으려고 밖에 나가면서 이 미토스한테 어떤 과제를 준 거예요. 이거를 해킹을 하고 탈출을 해보라고 이렇게 시켰대요. 그랬더니 미토스가 실제로다가 해킹을 해서 탈출한 다음에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이걸 공개 사이트에 올리고 개발자한테 나 해킹했고 이거 공개 사이트에 다 올렸다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거 시키지도 않은 건데 이걸 거기까지 지가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코드를 고치라고 했더니 고치고 나서 그 수정 내역이나 이전의 그런 것들의 내역에 대해서 전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이걸 고치는 과정에서도 실수를 전혀 안 한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또 금지된 방법으로 정답을 찾아내는데 너무 정확하면 들키니까 일부러 답을 좀 덜 정확하게 내는 그런 일들. 또 무슨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한번 하면 절망에 대한 수치가 올라가면서 스스로 편법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트로픽에서도 이 미토스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 미토스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이 미토스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이러네. 그래서 현재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기업들한테만 이거를 좀 보내줘서 이거 풀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고 한번 써보고 테스트해보고 하는 그런 일부만 이렇게 공급을 해본 상태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이 은행이라고 해요. 은행. 왜 은행이 하냐면 이 미토스한테 은행 데이터를 탈취하는 걸 시켜봤더니 이 미토스가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스미싱처럼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서 거래 정보를 중간에서 다 빼내는 해킹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컴퓨터 속에 몇십 년 동안 아주 깊숙하게 수십 년 동안 깊숙하게 숨겨있던 그런 옛날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이런 영역하게 숨어있던 그 수많은 복잡한 코드, 그냥 미로처럼 돼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빈틈을 찾아내서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첫 번째 은행, 우리 말대로 보면 뭐 1금융권, 2금융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은행, 두 번째 은행, 세 번째 은행이 그냥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뚫는 게 거의 식은 죽 먹기가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권에는 연쇄적인 마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도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마 뒤에선 굉장히 지금 분주할 거예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이 전 세계가 이런 거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그냥 긴급 점검을 하고 비상사태가 사실은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에요.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전문가들 사이에서 2005년경부터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데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제 AI가 해야 된다. 자동 기술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10년 전, 그러니까 2016년부터는 세계적으로 AI 해킹 대회가 있었대요. AI 해킹 대회. 그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AI 해킹 대회가 세계적으로 열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AI 전문가들은 언젠가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터스는 생각보다 그 중에서도 성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예측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앞서서 다가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엔트로피 기업에서 자기네들하고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기업들한테만 이거를 일부 공급을 해서 테스트를 하게 하는 수준인데요. 이 미터스를 7월에는 전면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7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7월 이전에는 뭐 대책을 마련해서 각 뭐 전 세계가 마련해서 그 상황이 뭐 이겨내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미터스보다 더 좋은 해킹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요. 네, 모르는데 미터스와 똑같은 환경에서 미터스 그 AI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더니 미터스가 찾았던 그런 해킹 모든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그거에 더해서 12개를 더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해요. 뭐 물론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해킹 기술이 뛰어나고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그 AI의 발전 수준이나 발전 속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뭐 이제 뭐 AI 뭐 수준이 그런 정도로다가 그게 뭐 우리나라가 됐건 외국이 됐던 간에 그래서 이 AI 전문가들은 AI 현재 발전 속도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 2030년이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을 해서 AI가 스스로 더 나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도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또 뭐 인간이 그 변화를 예측하거나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위험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예측 불가능한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 영화 예전에 터미네이터 봤잖아요. 우리 젊은 성도들은 터미네이터 알아요? 터미네이터? 그 터미네이터처럼 AI가 인간하고 뭐 대립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과 다른 그 질서가 창조 질서로 변했기 때문에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 건 아닌데 또 이제 중동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접 어떤 척도로다가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있는데요. 그 전쟁을 보면서 통해서 지금 보면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뭐 종말론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을 보면서 뭐 7년 환란을 얘기를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보면 사실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때를 보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물론 전쟁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언제 오는지를 이스라엘의 평화를 먼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AI 기술 발달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사실 7년 환란 때 짐승이 아주 크게 사용하게 될 거예요.
7년 한라 후반기 3년 반 때에는 이 짐승은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외치고 이 AI 기술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AI가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다는 건 이제 주님의 때가 거의 다 왔다는 성경적인 신호로 우리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지난해 말부터 2025년도 말부터 AI 성능의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졌대요. 여태껏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됐다면 2005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이렇게 꺾였대요. 이렇게 발달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AI가 스스로 개선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매일매일 더 똑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